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오늘 공지되었던 오늘 가남 추가 임상 3상 관련되는 이제 기사 관련해서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오늘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57,3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데 이제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HLB 치시면 그룹 공식 블로그 항상 뜨거든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이제 자주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정세 대표가 아스코 2024 관련해서 이제 더 바이오진가요? 거기하고 이제 인터뷰 기사 관련해서 이제 2가지 이상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 내용 중에서 가남 추가 임상 3상 관련되는 기사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린다. 추가라는 말 자체가 최근에 이제 5월 17일에 나왔던 CRL 관련해서 CR레터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2가지. 이게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FDA에서 이 약이 나왔을 때 항상 헤드라인에 달리는 것이 약의 이제 유효성하고 안전성하고는 관련 없다. 아니면 이제 임상을 다시 한다. 이 부분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가라는 말이 나왔고 임상 3상 그 다음 앞에 가남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워딩 자체가 예민한 어떤 부분에 헤드라인을 달고 있다. 이래서 이제 많은 오해와 질문이 있어서 지금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공식 블로그에 정확한 정보 관련되는 전달해서 이제 내용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당 기사는 이제 가남 신약, 그러니까 리보세린과 캄릴리주마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응증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통 이제 항암제가 나오게 되면 이 고용암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가 달라서 항암, 그러니까 그 암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전도 다르고 이제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이제 적응증 확장을 대부분 하면서 이 전체 시장을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뭐 간암 관련해서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에자이도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보세린과 캄릴리주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허가가 되게 되면 적응증 확장 관련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적응증 확장이 단순히 암의 어떤 암종의 확장뿐만 아니라 이 간암에 있어서 치료 옵션에서도 이제 확장이 나오거든요. 예, 그 부분까지 이제 같이 보셔야 돼서 그래서 추가 임상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지금 해야 되느냐 이거로 이제 오해의 소지가 가장 많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적응증 확장이라고 제대로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근데 뭐 이 부분들이 이제 암의 종뿐만 아니라 치료 옵션의 확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이제 국소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전신 치료가 있거든요. 국소 치료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암종 자체가 작았을 때.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커서 좀 하기가 힘들 때는 수술 전에 이제 보조요법을 하는 게 네오어저반트가 있고, 수술 이후에도 남아 있는 이제 암의 어떤 재발을 막기 위해서 뭐 1년 2년 정도 보통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넣어 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 하는 보조요법이 있는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색전술도 대표적인 이제 그 국소 치료입니다. 이걸 되게 많이 쓰죠. 이제 전신치료제의 옵션 자체가 작았을 때는 이 부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전신치료제가 소라페닙, 뭐, 렘바티닙, 그 다음에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같이 많이 나왔잖아요. 1차 치료제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이제 크로스오버가 되고 있다. 전신치료제가 이제 국소치료제 쪽으로 포함되어서 하는 옵션들과 임상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 시장을 늘리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많이 있고, 간암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보세린과 캄릴리주마블도 이런 차원에서 항서제약이 이제 임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응증 확장 관련되는 간암에서도 이런 확장을 작년부터 계속 이제 몇 번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처음 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 그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을 수 있는데, 뭐 처음 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임상이니까 또 이게 뭐 다른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이제 블로그에 글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개 정도의 어떤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요. 설명을. 임상 3상은 그 성공이다. 왜냐하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서 이제 22년도에 이제 SMO에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란셋에 게재가 되었잖아요. 그럼 동료 이제 키오피는 리더들라든지, 이제 검증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왔기 때문에 압도적인 데이터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CR 레터 내용에서도 그 약에 대한 어떤 안전성, 유효성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약에 대한 임상 성공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인된 어떤 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요청서 CR 레터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1번과 마찬가지로 신약 자체, 그러니까 뭐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그 다음에 당초에 이제 뭐 인종 간의 문제라든지 뭐 부작용 이런 거에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리뷰 과정에서 뭐 그 이야기들을 CR 레터를 통해서도 지금 지적사항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라고 이제 회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의 품질과 효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요게 1번, 2번이고, 세 번째는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리보세라님만 들어도 이제 한 16년 됐잖아요. 어떤 데는 이제 허가가 갔는데 뭐 30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약 개발은 시간 싸움인데 마지막 국면에서 이제 CR 레터가 나오면서 좀 더 이제 시간이 이제 지연이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것만 이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본래 이제 상업화와 더불어서 적응성을 빠르게 확장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을 지금 그 정세호 대표가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와 별도로 이제 본래 하던 어떤 스텝은 계속 하겠다는 어떤 이야기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이제 보조요법 검토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암의 치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이제 그 전신치료제인 리보세인과 캄델주만 병용으로 기존의 어떤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대체하면서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되면 이 치료제 시장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존에 그냥 1차 치료제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회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경쟁사들도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레이팅 관련해서 이제 향후에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적응성 확장의 중요성은 지금 대부분의 이제 항암제 개발 회사라든지 신약으로 승인받은 회사들은 이제 자사의 어떤 제품의 확장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까지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이제 오버를 하면서 병용으로 늘리고 있다. 그래서 허가가 났으면 리보세라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서제약뿐만 아니라 뭐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에자이나 이런 데서도 이 러브콜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다. 그리고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넘어오려고 하는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나 머크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관심이 높았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전략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 적응성 확장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마케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이제 장중에 나온 기사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사의 내용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지금 회사 이제 공식 블로그에서 좀 정리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6월 첫 번째 거래에서 0.33 월봉상에서도 일단 양봉으로 일단 출발을 하고요. 강보 업건입니다만. 자,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1425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요. 자,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300만 주대 흐름입니다. 오늘 그 대차 거래는 상한은 없는 상태고 체결이 이제 7만 주대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분봉상으로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한 어떤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65,000원대 위로 가면 가장 좋다고 했는데 금요일도 이제 이런 흐름들을 31일에 만들다가 오후장에 이제 6만원 밑단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오늘 이제 6만원대 어떤 지지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서 57,300원대. 근데 이 가격은 그
바이오 포럼이 벌어졌던 23일에 이제 고가 라인 자리죠. 그래서 차트 기본적으로 지지 저항을 본다라고 하면 이전에 이제 저항대 역할을 지난주에 돌파시키고 이제 그 부분에서 확인되는 흐름을 이번 주에 보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수요일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또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일 3거래일 동안에 이제 이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본래의 라운드 피겨 가격 6만원, 6만 5천원 이게 올려놓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상으로 좀 중요한 구간이고요. 프로그램상에서는 이제 5거래일 만에 일단은 매수세 일단 전환이 프로그램상으로도 7만 5천 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물 쪽에서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보시면 이제 뭐 공매도 쪽 입장의 창구인 신한하고 한국에서 일단 매수가 뭐 들어왔다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뭐 패시브 쪽에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8조대에서 이제 7조대 중반까지 좀 내려왔고, 가장 중요한 이제 연기금이 이제 지난주부터는 계속 일단 매도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러면 이제 양봉으로 나와야 되는 흐름이고, 이게 6만원대가 이전에 이제 1월달 흐름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6만원대 윗단이 이제 부담스럽게 시작한 어떤 가격대잖아요. 그 가격대에 살짝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치열한 어떤 이제 그 가격 쟁탈전이 이제 벌어지는 어떤 구간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이 흐름들이 재료와 더불어서 뭐 FDA의 그 미팅 신청 관련되는 리스판스가 이제 올 수 있는 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재료가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인데, 가격대도 6만원대를 두면서 지금 등락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흐름들을 계속 이제 체크하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